네, 안녕하세요.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 고태훈입니다. 저희가 항상 월간 운용 보고로만 찾아오다가 1년여 만에 지금 이제 상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관련된 상품을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좀 준비해왔던 상품인데요. SF플러스 인도 1등 기업 포커스 20 액티브 ETF가 저희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커스 시리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상장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차이나 포커스 10, 글로벌 포커스 10과 같이 지역 기반의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과 글로벌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변동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인도의 경우는 저희가 10개가 아니라 20개 기업으로 포커스 20라는 이름으로 좀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대략적으로는 15개에서 25개 내외로 운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도에서 액티브하게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액티브 ETF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을 대체하는 제2의 공장으로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인도 경제 성장에 투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 인구들의 빠른 성장에 따라서 중흥기를 맞이하는 인도 소비에 투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이익의 확대로 기업 가치의 성장을 이루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전략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분화된 세계화 흐름 속에서 제2의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인데요.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이후부터 미국, 중국이 분열된 세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이 소비를 한다면 중국이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경제가 순환적으로 돌아갔다면, 이러한 구조가 미중 무역 분쟁 이후부터 미중 간의 관계 갈등이 계속되면서 패권 경쟁이 계속되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찾아 헤맨 끝에 인도라는 그런 이제 시장을 좀 찾게 되었고요.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서 이런 수혜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4억이나 되는 인도의 내수 시장과 정부의 지원으로 인도 투자에 나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양분화된 세계의 흐름 속에서는 인도 경제 성장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인도로 유입되는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약간의 부침이나 변동성은 좀 있지만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도로 투자하겠다라는 투자 계획을 더욱더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인도 경제 성장에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동적인 젊은 인구의 성장이라는 측면인데요. 인도의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 중국과 비슷한 14억 2천만 명, 중국을 약간 역전해서 14억 2,8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출산율에서 중국과 인도가 거의 2배의 차이가 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2.2, 중국 같은 경우는 1.2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고령 인구까지 보게 되면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중국은 14%, 인도는 7%로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위 연령까지 보게 되면 인도 같은 경우는 29살의 중위 연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장하는 이런 신흥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소비 성장이 가능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거기다 인도 내수 시장 공략만으로도 글로벌 규모의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인데요. 지금 인도의 1인당 GDP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으로 2,500달러 정도입니다. 중국이 12,000달러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 평균이 12,000달러 정도인데 전 세계 평균에 대비해서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1인당 GDP의 성장성도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수시장의 성장 잠재력 지속에 따라서 기업 가치 상승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내수시장에서 전반적인 소비력도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부자들의 소비는 더욱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고부가 소비, 고급 소비는 더욱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투자 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 10 당시에도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신흥국을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기업 이익의 성장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GDP 성장은 계속 되어 왔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지수의 성장이 부진했던 것은 그것이 기업 이익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도는 그와 좀 다르게 인도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도 높게 나타났지만 인도 기업들의 EPS 성장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주주 관점에서의 굉장히 이익이 많다. 결국에는 기업 가치가 확대될 수 있는 펀더멘탈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저희가 그러한 EPS 성장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차별적으로 좀 골라내는 과정이 좀 더 중요했다면 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이 주도하는 성장들이 많기 때문에 인도 기업의 성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충분하게 신흥국 투자 관점에서도 인도 시장의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10년 이후로도 보시면 중국의 GDP 그로스는 194%였는데 중국의 MSCI 차이나 지수 성장률은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동시기에 GDP 그로스는 중국보다 좀 낮은 113% 정도였는데 인도의 지수 성장률은 366%로 훨씬 더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줬고요. EPS 그로스도 중국 같은 경우는 97% 정도였는데 그의 2배에 달하는 180% 정도의 EPS 성장률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도 시장은 GDP 성장률 대비해서 기업이익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매력이 있는 시장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선 투자 포인트들은 조금 인도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펀드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라면 마지막 부분은 저희만이 좀 가져갈 수 있는 차별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성장을 만들어내는 인도 1등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슈퍼아시아 리치투게더라는 펀드를 2019년에 런칭을 해서 지금까지 운용을 해오고 있고요. 인도 포트폴리오 비중이 50% 이상인 이제 그 인도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하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과 차이나를 운용해 왔던 것처럼 슈퍼아시아 팀과 협업을 하여서 인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들을 다이나믹하게 캐치를 하고 액티브하게 종목을 선정해서 액티브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2024년에 인도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사실은 니프티 50보다 그 밑에 순위인 넥스트 니프티 50의 상승률이 더욱더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웃퍼폼 폭이 컸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니프티 50, 그러니까 인도의 상위 50개 기업이 포진되어 있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인도의 전통적인 산업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재벌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면 넥스트 니프티 50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기업들을 슈퍼아시아 리치투게더 운용팀과 함께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편입을 함으로써 인도 시장에 단순하게 지수 투자를 하는 것보다 알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갖춰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액티브 ETF의 특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액티브한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인도 액티브 ETF 새롭게 출시되는 펀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많은 펀드들을 출시하면서 저희가 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운용할 수 있는 ETF들만 출시를 하고 있고요. 100년 가는 펀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팀, 차이나 팀, 슈퍼아시아 팀과 같이 리서치 기반이 있는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추출함으로써 저희가 액티브 ETF에서도 좋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인도의 투자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시장에 있는 많은 ETF에 대비해서 액티브하게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는 저희 포트폴리오도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